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1일 밤 9시 30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하면은 보통 부패 사건을 연상을 하는데, 사실은 부패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반역 이적 행위와 관련된 일들이죠. 반역 이적 혐의는 이게 나라를 말하자면 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얼마나 유리한 정책과 행동을 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게 적폐 청산의 핵심입니다. 부패보다는 반역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한 일을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더니 김정은 앞에 가서 나는 남쪽 대통령이다, 당신은 국방위원장이다, 사실상 민족의 지도자다, 이런 연설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모르는 데서 김정은 문재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법을 들이대면은 그게 반역이 될 것인지 내란이 될 것인지 이적행위가 될 것인지, 자, 이런 사건을 제대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공안 검사들이 앞장서야 되고, 국가가 필요하다면은 옛날처럼 군, 검경, 군인, 그 다음에 검찰,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자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탁현민이라는 자입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이적 행위 혐의를 자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숨겨야 할 일을 자랑을 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봐가지고 문재인의 청와대는 이거 반역사령부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좀 준비를 한번 하십시오. 조선일보에 보도된 건데, 이게 경향신문에 탁현민이라는 자가 어제 인터뷰를 해서 드러난 일입니다. 2020년 10월 10일 0시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행된 이 열병식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북극성 3형보다 더 큰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4A를 공개하여 한국과 미국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효과가 좋다고 판단했는지 북한은 작년에도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야간 열병식의 아이디어 제공자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라고, 전 비서관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이 현송월에게 직접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이적죄다, 형법상의 이적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는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탁 비서관은 경향신문과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북한 야간 열병식과 관련해 가지고 2018년 현송월 당시 삼지연 관현단장입니다 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현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 권한이 있었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이야기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탁 비서관과 현 단장은 201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합동공연을 함께 준비했는데 그 전부터 아주 친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탁 비서관은 왜 야간 열병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바로 이적죄를 구성하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북한군에게 극적 효과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야간 열병식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되니까,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밝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분은 어둡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밤 행사가 낮 행사보다 감동이 배가 된다. 그 이후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했어요. 북한의 연출이 조금씩 세련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기가 조언을 해가지고 북한의 열병식이 근사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북한의 열병식을 왜 합니까? 바로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군들을 고무해가지고 대남 적화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종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다, 마음 놓고 남한에서 반역질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는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대남 적화 활동의,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북한 노동당 교역에 적힌 그것을 위한, 이것은 일종의 작전입니다. 열병식도 작전입니다. 그런데 작전이 성공하도록, 적의 작전이 성공하도록 탁현민이가 나와서 도와주었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걸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야 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화내기 전에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군의 이 수사기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면은 이것 말고 문재인의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정권 사이에서 무슨 협력 관계가 있었느냐, 그건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8월 13일 북한의 김정은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 대해서 모든 경축 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하여 당 창건 75돌에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정치 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탁현민의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김정은 뮤직 비디오 스타일 군사 영상도 자기와 관련이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뮤직 비디오처럼 연출했잖아요. 그게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광 점퍼에 선글라스를 낀 김정은이 슬로우 모션으로 미사일 경납고에서 나오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탑건의 한 장면 그대로인데, 탐 크루즈가 나오는 탑건, 김정은이 시계를 보다가 선글라스를 벗는 장면은 짧은 영상을 리듬감 있게 반복하는 편집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북한에 탁현민 같은 존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멋진 연출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탁현민 스스로 내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어요. 김정은이 멋지게 보이도록 민족 반역자, 반인류 범죄자 이복형을 백주에 공항에서 독살한 자를 멋지게 보이도록 하는데 자기의 역할이 있었다고 자랑하는 이자, 그도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의 청와대는 반역사령부가 아니었느냐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탁 비서관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수단체 몇 군데에서 내일 경찰에 탁현민을 일반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열병식의 기본적인 목적이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자국의 사기를 높이고 적국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도와준 이것은 이적행위다 이겁니다. 더구나 야간 열병식에는 적국의 무기를 자세히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북한을 도와준 거다. 탁현민이 자랑했듯이 숨길 것은 숨길 수 있는 게 야간 열병식의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검사장으로 퇴임한 A 변호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탁 비서관 본인이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까지 인터뷰에서 자백한 만큼
형법상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자백한 만큼 인터뷰가 자백의 효과가 있답니다. 자백은 증거 능력이 상당합니다. 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북한과 야합을 해가지고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내지 수사를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반역 혐의 수사 촉구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광화문을 우리가 인파로 메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